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입니다. 상한가 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관심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슈에 대한 정리와 함께 뽑아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매번 시청하시면서 다음 다가올 반등 시장에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반드시 많이 얻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독 버튼 눌러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240조 삼성 AI 로봇 7월 이 종목 두 배 터진다. 삼성이 올인한 AI 로봇 저평가 대장주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순서를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는 삼성전자 로봇 상용화 추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하필 로봇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따져볼 거고요. 그리고 그 로봇 관련된 일정들, 그러니까 눈앞에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로봇 관련된 일정이 다가와 있어야지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시장에서 도움을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관련된 일정들 체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탑3 종목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로봇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로봇 상용화 본격 추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도 기사 내용이고요. 로봇 TF 1년 만에 정식 사업으로 승격했고 열심히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이 얘기는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상표를 등록한다든가 북미 지역에 상품을 내놓을 만한 일정을 공개하다든가 다양한 행동들을 현재 하고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 삼성이 적극적으로 로봇 투자를 해 왔느냐. 이렇게 올인하다시피 상표권도 취득하고 관련된 기술 개발에 지금 현재 240조라는 어마무시한 자금을 쏟아붓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이죠. 향후 3년간 240조 원은 신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다라고 나오시죠. 예, 지금 현재 계획에서도 로봇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과 함께 핵심 미래 기술로 꼽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시스템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다 함께 로봇에 들어가는 기술들입니다. 이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이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 기사 내용이고요. 2022년도 6월 8일 날짜 기사 내용입니다. 대기업의 임금이 13% 인상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임금, 인플레이션도 경고등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올 1분기 대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4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대략적으로 7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많네요. 1년 전보다 13.2%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의 성과급이 급증했었던 2018년도 1분기 이후 두 자릿수 인상은 처음이다. 전체 근로자의 1분기 월 평균 임금이 1년 전보다 7.2% 늘었다. 분기 상승률로는 2018년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월급이 인상되고 있다는 건데요. 월급이 인상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연스럽게 화폐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너무나도 과도한 지금 현재 화폐가 풀리게 됐고 실제 그에 이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왔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해 버리게 된 겁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임금도 상승시켜 버린 거죠. 누가?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은 그나마 인상시킬 수 있었는데 중소기업들은 올라가지 않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잘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대기업들은 임금을 인상시키고 공무원들도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현재 예고가 되고 있고 실제 인상이 된 곳도 있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삼성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1.5억 연봉도 적다. 고용노동부에 고발장 낸 삼성전자 노조입니다. 최근까지 삼성전자 노조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가 최근에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노조가 무슨 얘기를 했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노사협의 임금 협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재용 부회장의 자택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국회에서도 임금 협상을 실태를 알리겠다며 사측을 압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조의 이 같은 행보가 무리한 여론 만들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가입률이 4%에 그치는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적극적인 쟁의 행위는 진행하지 못하고 노조의 존립을 위한 억지 명분만 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2일 노사협의회 선출 절차와 지금 현재 적법성 등을 문제로 거론하며 서울 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차측과 노사협의는 지난달 29일 평균 임금 인상률 9%, 유급 휴가 3일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임금 협상을 합의했다. 노조는 이 같은 합의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합의를 했지만 이것은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제 그래서 임금 9% 인상에도 만족 못하는 삼성전자 노조, 노동청에 고발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임금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은 다 죽어나는 상황에서 올리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대기업들이 인상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상시키고 그래도 인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반발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기업 오너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고용자를 늘리고 싶으신가요? 많이 늘리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안 늘리고 싶겠죠. 노동자가 계속해서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더욱더 많은 노조를 형성하고 그 노조가 형성됐을 때에는 기업 사측의 경영 운영에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분들 이게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행동들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을 고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현대차 노조의 여러분들께서 가장 유명한 거죠. 노조의 지금 파업도 이야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죠. 사측 요구 응대한 현대차 노조 임금 협상 재개 9일 특근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 임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교섭을 결렬한 선언한 지 2주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5일 지면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섭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의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노조를 찾아서 조속한 교섭 재기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만한 마무리를 짓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다만 노조는 5일, 9일 예정된 특근은 일단 거부하기로 했다. 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협상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노조의 파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현재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죠? 이 밖에도 뭐 올해 교섭에서는 기본급 인상, 호봉제 개선과 야, 이중임금 폐지,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지금 현재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런 부분이요. 어디에서도 벌어졌냐면 운송업계에서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 노조, 운송 노조입니다. 지금 이제 파업을 돌입했다는 내용이고요. 우체국 또한 우체국 택배 노조도 파업을 진행하려 했다가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쉬운 해고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합의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도 있죠. 무노조 테슬라에 노조 생기나라는 내용이죠. 잘못하면은 테슬라에도 노조가 생겨버리게 됐을 때 앞서 보셨듯이 현대차와 같은 파업으로 자신들이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 현재 전기차 시장으로 갈아타야 되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조가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테슬라마저도 노조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요즘에 솔솔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들 흔하게 아시는 커피 드시죠? 스타벅스에도 최근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이런 노조가 곳곳에 대기업들이 생기게 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임금까지 인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임금까지 인상됩니다. 노조가 있는데 심지어 임금 인상해 줬는데도 노조가 시위를 하고요. 임금까지 계속해서 인상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사람보다는 기계를 써도 되는 부분인 분야에서는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실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인 자동화 기기들이 슬슬 도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경기가 어렵습니다. 재료값까지 폭등했습니다.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랐으니 알바생 쓰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요새 음식점에 로봇들이 많이 보이던데 저도 도입을 고민 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로봇 해봤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죠? 월 하나 털어 넣으면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생 한 뭐 많아봤자 피크타임제로 해서만 5시간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에서 한 3달 정도 비용이면 바로 로봇을 도입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이마저도 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도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뭐 매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좀 굉장히 좀 좁은 곳에서는 의미가 없겠지만 좀 넓은 매장에서는 이러한 기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이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가격이 폭등하는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인건비보다는 옛날엔 비싸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로봇을 차라리 도입시키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하나씩 하나씩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그냥 가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현재 편의점 등에서도 무인 계산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뭐 지역에 따라서 꼭 사람이 있어야 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면 이런 로봇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주변에도 아이스크림 가게들 여러분들 무인 점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를 쓰는 게 너무나도 기업 입장에선 당연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이윤에 부합되니까요. 그죠? 리스크를 위험을 줄이고 이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로봇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현재 AI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계 그리고 뭐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에 다양한 투자를 해왔고 그러한 투자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실제 제품을 내놓기까지 지금 이제 이야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로봇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와중에 가장 첫 번째로 출시한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언제 나오냐면 이번 연도 8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우리도 대박 협력자 유독 들뜬 이유라는 이 기사 내용인데요. 삼성전자의 로봇 출시를 앞두고 국내 협력사들이 기대감을 한껏 높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미래 먹거리로 낙점할 로봇이 연내 상용화되면서 로봇 부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이다. 협력사들은 인공지능 로봇 AI에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의 로봇 부품 양산에 대해 일찌감치 시설 투자를 늘린다. 그러니까 이 기타 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지금 현재 이미 부품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소리는 삼성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될 때까지 밀어붙일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잠시 있었다가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의 로봇 투자를 확대한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주행 보조 로봇의 출시 8월 잡고 속도를 내고 있다. 그죠? 일정이 8월인 거 보이시죠? 물량은 3만에서 5만 대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아 의료용 기기 시장을 공략한다는 보관이다. 의료용품에 분류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소비자들의 가격을 부담을 줄여준다. 라는 내용이고요. 관련된 제품에 어떤 기기가 들어가고 부품이 들어가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협력사에 로봇 부품 조달과 제조 등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로봇용 감속기 장치와 서보 모터, 속도 제어용 모터 그리고 대일의 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제외하고 핵심 센서나 반도체, 적층 세미conductor 컨덴서, MLCC 등의 부품을 국내 협력사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급 MLCC 기술을 확보한 삼성전기도 협력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다양한 부품들이 국내에서 최대한 조달할 수 있으면 조달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해외에서 뭐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일본 쪽에 많이 조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계공학이 확실히 앞서가고 있는 국가이긴 하니까요. 그죠? 근데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좀 의문이 드시는 점이 있으실 겁니다. 항상 로봇 할 때마다 제가 짚어드린 건데요. 로봇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안내용 로봇, 뭐 청소기 로봇, 그 이외에 뭐 다양한 물품들을 배달해주는 로봇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로봇이 아니라 왜 이렇게 가장 먼저 이 주행 보조 로봇을 출시했을까? 이게 의문이 드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에 따른 답변을 여러분께 드리면요. 바로 뭐냐면 이 주행 보조 로봇은요. 바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 표현하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몸이 걷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특징은 직립보행이잖아요. 근데 사실 직립보행은요. 우리가 인류가 오랫동안 장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원동력이 됐지만 사실 이 직립보행 자체는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기술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뭐 차라리 바퀴가 더 낫다는 거죠. 기계공학에 있어서는. 차라리 바퀴를 달아 놓는 게 더 낫지 사실 직립보행 자체는 다양한 변수 뭐 언덕이나 요런 데는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평소에 우리 여러분들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잘 닦아 놓은 도시들에 여러분들 뭐 이런 직립보행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바퀴 달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전력도 덜 소모하고 안정감도 있게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직립보행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많은 투자 자금들을 끌어모으고 그런 끌어모음을 통해서 많은 지금 현재 기술 발전에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시면 과거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열심히 개발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로봇인데요.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는 바와 같이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걷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어디를 통해서 바로 이번 주행 보조 로봇을 통해서 잡겠다라는 이야기죠. 아마 이건 데이터 쌓기용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제품들은요. 매년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안내 로봇, 지금 현재 운송 로봇, 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실제 이미 나와주고 있는 이제 로봇들까지 지금 현재 청소기 로봇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로봇들까지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삼성의 로봇 지금 현재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로 가는 정착지를 잡아놓고 우리가 실생생활에서 당장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와 관련해서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원래 보통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키워드 휴머노이드라는 걸 잡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놓고 원래 업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건요. 원래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고 해놓고 이 개발한 휴머노이드에서 개발한 이 기술을 가지고 뭐 하냐면 바로 요런 제품들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굉장히 어려운 것을 목표로 잡아놓고 어려운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될 거고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요런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로봇에 적용되면서 이러한 로봇들의 지금 현재 상용화될 수 있을 만한 로봇들의 퀄리티가 또 올라가는 것이죠. 원래 이게 기술 개발과 상용화 제품의 출시 이 지금 현재 구조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하나 더 보이는 건 뭐냐면 전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테슬라 AI 데이가 이제 곧 오게 됩니다. 8월 달이고요. AI 데이에서 저번 연도에 뭘 공개했냐면 바로 인공지능 지금 휴머노이드 테슬라 로봇을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자율주행 칩을 개발 중에 있어 해당 행사에서 새로운 버전이 공개될지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자율주행이 기존에 잘하는 것,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도 이야기를 했냐? 이런 인공지능 개발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단순하게 자율주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로봇을 만들겠다. 테슬라 봇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꺼낸 바가 있죠. 보시면 이 머스크가 내년까지 테슬라 뭐 시제품을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번 연도 내년도에 꺼낼 테슬라 로봇에 대한 기술력들을 바로 이번 AI 데이에서 한 번 더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시제품이 나오겠지만 일단 이번 연도에 기술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끌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때 8월 달에 맞춰서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딱 8월 달에 삼성의 직접적인 로봇도 출시되거니와 그리고 이 테슬라의 테슬라복의 이슈까지 나올 수 있는 AI 데이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8월 달에 반드시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7월 달이죠. 시장 떨어지고 있죠. 지금 하락하는 주식장에서 좋은 종목들 잘 골라 담아 두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반등 시장에서 큰 이슈와 함께
분명히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한 10% 20% 정도까지는 욕심을 내면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3개 종목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직접 삼성하고 이미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있는 에브리봇입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이게 에브리봇. 이 종목 사실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데요. 이 에브리봇이요. 과거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100% 급등했다가요. 지금 제자리까지 돌아왔거든요. 시장이 너무 급락해서. 그죠? 지금이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같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전같이 100%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단기 반등 파동 정도 나오면서 10에서 20% 파동까지는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저점 자리입니다. 이런 종목들 잘 모아가시면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요. 아시겠죠? 꼭 관심 두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해성 TPC인데요. 어 우리나라에 몇 없는 이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이 관절마다 들어가는 감속기고요. 이런 감속기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몇 없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해성 TPC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성 TPC가 최근에 그래서 삼성이 인수합병 관련 종목으로서도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해성 TPC라는 종목이 최근에 뭐 저가를 이탈하면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리에서 좀 꿈틀꿈틀 올라가다가 60일선, 120일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 주는 자리만 나와줘도 그다음에 단기 적극적인 공략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뭐 지금 당장 찍으시기보다는 해성 TPC는 어떻게 당장 뭐 하실까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켜보시다가 60일선, 120일선 같이 돌파해 주는 자리 보면서 돌파 매매를 하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기업이에요. 그죠? 아마 처음에 삼성이 처음에는 이제 해외 거를 가져다 쓸지 국내 거를 가져다 쓸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들 중에 후보군이 이 기업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로보로보인데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에 교육용 로봇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뭐 과학상자 뭐 이런 정말 유명했었던 제품들 있죠. 발전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단계 이 로봇에 대해서 로봇 공학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제품을 출시해 왔었던 이력이 있죠. 여기에도 감속기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다양한 모터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보로보라는 기업이 테마주성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기업은 진짜 실제 기술력이 정말 있고 연관이 있어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테마주성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움직였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로봇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떨어지고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떨어지고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떨어지고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떨어지고를 반복했던 기업이거든요. 꽤 많이 주가가 조정받았고요. 현재 자리에서 엄청난 파동까지는 역시나 아니겠지만 로봇 관련 이슈가 8월 달에 있다라고 한다면 10에서 20% 정도 파동은 잘 모아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이러한 종목들은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율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이 치솟는다는 얘기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재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런 환율 문제가 좀 가라앉을 수 있을 만한 시기가 한미 통화 스와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 제가 매번 영상마다 계속 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 논의되는 바로 이때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의 몇 년 만이 한 8년 만입니다. 8년 뭐 6년인가 8년 만입니다. 엄청 오랫동안 안 오다가 이번에 오게 되는데 이번 달 7월 달 19일 날짜로 방한 나온다고 하니까 이 날짜를 기준점으로 해서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화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우리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겠죠. 8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AI 데이도 지금 현재 중순에 있고 8월 중순에 있고 지금 현재 삼성의 제품 출시도 제가 봤을 때는 중순에 이후에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삼성 지금 현재 로봇 일정 전 바로 지금 다 바로 담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19일 이후, 19일, 20일 이후부터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9일이 다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9일 이후 확인하고 20일, 21일, 22일 잘 담아 놓으시면 이번 연도 말 담아 놓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편입하시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저점 타이밍을 잘 잡아 나가시면서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직접 하시려고 할 때
좀 어려우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알겠다. 그럼 20일 19일 이후로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망설여지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통해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급등 추천주 80% 확률의 급등 추천주 60만 불이지 않으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지금 현재 컨텐츠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주식시장이 언제 빠지고 언제 상승할지, 주식시장은 앞으로 횡보할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에 따른 시황을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디테일까지 전부 다 맞진 못하겠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 작년 7월 달부터 전부 다 맞춰내리고 있죠. 여러분들 시장에 그래서 이번에 하락장을 다 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어플리케이션에 매일매일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시장 아침 시황글 올라오니까 시황글 반드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만 알아도 시장 하락 다 피해갑니다. 현금 보유할 때 그냥 현금만 보유해도 여러분들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 여러분에게 다양한 자료들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 시장에서 우리가 하락장을 피해 간다고 해도 계좌를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과 총정리 자료집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도 좋겠지만 결국 큰 한방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큰 한방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제가 자료집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으로 대세 테마로 만들어질 만한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300%까지 터져나올 수 있을 만한 테마를 저는 하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어디서? 이지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직접 검색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인 걸 검색하시고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영상의 첫 번째 댓글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댓글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정해 놓으면 첫 번째 댓글에서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가 나오고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릭하시고 각자 맞는 거 다운로드 받으세요. 받으시면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급등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 상한가 분석 시황글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분석입니다. 시황글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 급등 포착 자료집 맨날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 보시면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해서 2022년도 마지막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반기 2022년도 하반기 마지막 100% 급등주 총정리 자료집을 제가 따로 만들어 놨고요. 해당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 아셔도 충분히 여러분의 하반기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자료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100%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까지 달아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달아주시면 저도 더욱더 힘을 내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영상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전 다음 영상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